안녕하십니까, 통윤입니다. 오늘은 사화와 목, 사화와 수, 사화와 토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화와 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생화를 한다면 사화가 난한 조건이죠. 난한 조건. 사화가 난한 조건이 되게. 난한 조건에서 목생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화가 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화 입장에서 목의 생을 받는 것이나 혹은 사화 입장에서 목을 설한다 할 때 사화는 어떤 형태를 갖겠는가? 이때 사화는 목에 의해서 이 사화가 커지는 게 아니고 사화가 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드러낸다. 여기서 목과 사화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생화를 받으면 사화가 커지는 게 아니고 사화가 목을 드러낸다 이겁니다. 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의 목생화는 대부분 사화 입장에서는 자기 자랑적 부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월에 목이 개입해서 목생화가 일어난다면 사화는 자기가 아는 것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목생화는 보여주는데 이게 자랑적 요소다 이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다고 자기 가치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목을 생하고 있다는 것을, 목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자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거죠. 굉장한 자신감, 적극성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4월에 목이 사화와 연결되어 있다면 대부분 목의 상태를 설명해서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적극성 이런 것들이 외향성을 표현하는 거죠. 대부분 인성으로 뭔가를 받아들일 때 예를 들어서 목이 수생목이 된다 이거예요. 목이 예를 들어서 목이 수생목으로 한다. 수생목이 된다면 인월의 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이라면 인월에서 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는 분명히 자랑적 요소도 있으나 여기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현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자랑적 요소가 아니고 가치를 전환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행동적 부분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 목생화는 뭐냐면은 목생화의 화 중심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더 월등하게 크다 이겁니다. 수생목은 외향적인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상태의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지만 목생화는 자기 지식적인 거, 자격적인 것들을 밖에서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보여지면은 통변할 때, 직업군들을 말할 때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생화의 조건은 보여준다가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지금 상황을 드러낸다는 것이고 이것은 수국화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수국화는 보여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수국화가 되면은 특히 이것은 사화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화를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화라는 것은 조정하려는 것,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것, 그런 거에 성급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화 자체로는 그런데 수국화가 되면 수라고 하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본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건이 잘 되면 돋보이는 거죠. 목생화는 능동태고 자기 스스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수국화는 수동태입니다. 이거는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에 의해서 화가 보여진다 이거죠. 네. 이 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월의 수의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사화가 그냥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있지 않고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왜 저기에 앉아 있을까? 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보세요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서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봐라 이거죠. 그게 수국화입니다. 그런데 수국화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따라옵니다. 무슨 문제냐? 수가 많아지면 겁이나 두려움이 발생됩니다. 사화는 수국화를 굉장히 꺼립니다. 사화가 수국화를 꺼리는 것은 사화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표현하고 펼쳐지려고 하는 것이며 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잘 차려입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신선하고 이쁘겠습니까? 그런 화가 수의 극을 받는 게 지나치면은 내가 펼치고 보여주는 거에 대한 억압통자가 바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이 먼저 들어옵니다. 수가 많을 때 그런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가 항상 문제이지만 사월에 또는 사화가 일지에 있다든지 할 때 수가 많으면 화 입장에서는 외부적 압박의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냥 쿡 찌르면 도망갑니다. 어쨌든 수국화는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거다 이거죠. 목생화는 본인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생하니까 목을 키우는 것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생화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러이러한 자격 실력이 있다고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국화는 자기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외부 조건에 의해서 그냥 보여집니다. 본인이 보여주기 싫은 것이 드러날 수가 있죠. 나는 코가 못생겼는데 자꾸 코가 드러날 수가 있죠.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수가 많아지면은 그것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됩니다. 사화는 화의 팽창 분열이 시작될 때이니까 수가 개입하면은 그것을 뜻대로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산을 막 펼치려고 하는 것이 사화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화를 조장해 줘야 한다 이거죠. 텐션을 받도록 막 펼쳐지려고 하는 것을 조장해 줘야 한다 이거죠. 끌어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잘한다 하고 칭찬해 줘야 자기를 막 드러냅니다. 그런데 수국화는 거기다 대고서 지적질을 합니다. 뭐가 문제다 하고.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고 펼쳐지는 것이 어렵다 이거죠. 굉장히 예민한 게 사화입니다. 목생화에서 목이 많아지면은 사화는 목을 키우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화는 개입한다, 개입은 잔소리다, 이렇게 저렇게 사사건 건 개입합니다. 이것이 사화가 목이 많을 때 하는 짓이다 이거죠.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목생화가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개입, 잔소리와 연결되고 이게 잘난 척하는 것이 되죠. 목생화에는 이런 부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이 이쁘게 잘 돼서 목생화가 된다면 자기가 자랑하는 게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 조건을 이해하라 이겁니다. 사화한테 목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보여줄 게, 자기 자랑할 게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면 뭐예요? 뻥칩니다. 우리는 결핍을 포장하죠. 못 배웠으면 배운 척합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것처럼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몸을 부풀리고 날개를 펴서 큰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결핍을 감추려는 행동을 하죠.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결핍 포장을 더 잘하겠습니까? 사화에 목이 없어서 목생화가 안 되면 사화는 자기가 자랑할 게 없어서
생기는 결핍을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벼워지고 일관성에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사화에 수가 개입되지 않으면 외부적 조건으로 인식되는 것,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걸 우리는 관이라 하고 그것은 직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사월의 수라는 것이 개입이 없다면은 사화를 어디에 쓰겠다, 너는 어디에 역할이 잘 맞는다,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조건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가 많으면 그런 것 때문에 또 생기는 억압, 통제, 이런 것 때문에 겁이 생겨서 화를 펼치지도 못하고 생기는 어려움들, 소극적인 것,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화가 토를 볼 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가 토를 생하면 화생토, 여기서의 화는 사화죠. 화가 토를 생하면 사화가 토를 생한다고 하는 것은 화생토가 되는 것에 토가 개입하면은 화는 뭐예요? 분열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토가 개입하면은 분열 뭐예요? 정지가 되죠. 분열이 정지된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분열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화는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사화의 기본적인 것은 신선함입니다. 사화가 목생화와 연결되어 있다면 새로운 군면으로 뭔가를 드러내겠다는 뜻이죠. 오화가 목생화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화가 목생화하는 거와 사화가 목생화하는 거와 오화가 목생화하는 것이 다르죠. 오화가 목생화하는 것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를 자기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이 가중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화는 새로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화가 뭔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대체적으로 새로운 거다 이거예요. 신선한 거고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이다 이겁니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다 이거죠. 사화가 재성이다 하면은 사화의 재는 항상 신선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일하는 방법이나 태도 등이 신선함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남들이 계속해 오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동원한다 이거죠. 가치 전환 이런 것들이죠. 남들이 쭉 해왔는데 본인이 생각하면 저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면서 시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화입니다. 사화가 어떤 오행을 보든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화가 신선함인데 화생토 된다는 것은 신선함으로 출발해서 곧 일반화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새로워지는 게 지속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형태로 뭘 하려 하는 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화생토는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분열을 정지시킵니다. 이게 조토로 연결이 되면 화생토가 조토로 연결이 되면은 조토로 연결이 되든 습토로 연결이 되든 기본적 성향은 조토로 연결이 되든 습토로 연결이 되든 기본적 성향은 화생토죠. 조토로 연결이 되면 화 입장에서 화생토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 입장에서 화생토 되는 것을 말하죠. 분멸된 상태를 그냥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사화의 속성이나 의지 개입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변화하는 게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사화의 화생태가 조토로 연결이 된다면 처음 시작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국면이 전환됐으면 바꿔야 하는데 화생토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화생된 것이 새로운 도시에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식당을 아주 모던하게 장식하고 음식도 컨셉에 맞춰서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야 하는데 안 바뀐다 이거죠.
자기 생각에는 그 신선함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구태적인 거죠. 그게 화생토입니다. 화생토는 화라고 하는 것이 토에 의해서 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조토이면 그 전에 했던 거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템을 찾아가야 한다 이거죠. 유행을 잘 안 타는 것, 새로울 필요가 없는 것, 처음 자기가 시도한 것이 유지되는 것, 그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습토로 되면, 화생토가 습토로 이렇게 되면은 생산성을 갖게 되죠. 생산성을. 여기는 당연히 변화하게 됩니다. 화생토가 토의 입장으로 전향이 된다 이거죠. 아까 조토는 화의 입장에서 화생토가 됐는데, 이 습토는 토의 입장에서 화가 전환되는 겁니다. 토의 입장으로 전환되죠. 생산성이 화의 입장의 생산성, 화가 분열하는 조건의 생산성이 아니고 토로 전향된 상태, 새로운 것으로 접점을 만드는 것으로 에너지 전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신시가지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잘 만들어진 것, 신선했던 조건이 진양하면서 그쪽 환경의 에너지가 전향돼서 쏠림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본래의 고유성이 상실됩니다. 사화 입장의 고유성이 상실이 되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토라는 조건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토가 지나쳐서 사화가 설계하는 것이 빠르고 강하다면 사화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게도 됩니다. 그게 생산성인데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 이거죠. 자기가 자격을 따서 취직하려 했는데 그걸로 안 된다 이거죠. 막상 취직해서 일하는데 자기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어쨌든 잘 맞춰갈 수 있습니다. 습토에 의해서 새로운 환경에 자기가 맞춰갑니다. 상황을 읽으라는 거죠. 그런데 저것이 조절되었다. 목생화가 되고 목국토가 돼서 이것이 조토가 됐는데 목생화가 되고 목국토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습토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 습토로가 나와서 사라는 입장에서 자기가 목생화하는 조건을 실행하는 마당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생화하는 조건을 실행하는 마당인 거죠.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변화합니다. 그런데 화생토가 조토로 연결되어 있는데 목생화를 하면 이것이 조토라면은 목생화 화생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자기 고중함을 키워나가게 된다. 자기 스타일을 더 고수하게 된다 이거죠. 성향이 다름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깊이 안 가도 화생토가 된다는 것은 사화가 갖고 있는 신선함이 어느 시점까지는 새롭다 하더라도 새로워지지 않는 그 이상으로 변화되고 변형되는 것, 달라지는 것으로 전향이 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신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새롭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지만은 고유성을 유지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사화는 진토에서 시작된 변화 섞임을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해서 상태를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게 얼마만큼 새로워지느냐, 매 순간 새로워지느냐, 뭘 시작할 때마다 새로워지느냐, 새로워지는 것이 또 얼마만큼 유지되느냐, 지속되느냐가 관점이죠. 그런데 토가 개입하면은 시작은 새롭게 시작했지만 결과를 새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토가 개입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 진토가 개입하면은 매 순간 뭐예요? 뭐 시작할 때마다 새로워지는데 조토가 개입하면은 시작은 새롭게 시작했지만 결과를 새롭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토가 강해질수록 사화의 새로움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새로운 시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화성토입니다. 일반화되는 겁니다. 그냥 외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화가 갖고 있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약간 흥분된 감정 상태. 그래서 오래 사귄 게 아니고 지금 선보러 나갈 때의 감정 같은 겁니다. 미팅을 나가면 혹시나 하고 나갑니다. 그 혹시나가 사다 이겁니다. 가보면 역시나가 됩니다. 화성토다 이거죠. 그게 화성토다. 설렘이 사화 안에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흥분된 있는 상태가 사화입니다. 그래서 조장된다, 업된다, 새로운 것, 신선한 것과 접점이 됩니다. 사화는 관계 형성의 처음입니다. 여기에는 어설픔, 신선함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부분이 강렬합니다. 첫인상, 처음, 첫사랑, 관계의 처음 이게 사화입니다. 그런데 화성토가 강하게 되면은 첫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성토가 토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신선함은 현격하게 줄어드는데 그게 안정성은 만듭니다. 일반화되는 화성토로 사화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흥분되는 게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흥분하면 망치기 쉬운데 언제 흥분해 보겠습니까? 이성을 만나서 언제 흥분해 보겠습니까? 화성토가 될 때는 그게 만만치 않다 이거죠. 화성토가 되면은 화는 이미 토라는 마당의 영역에 일정 부분 한정되어 있는 형태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안에 내재하고 있는 사화가 흥분하고 있는 이유는 사중경금 때문입니다. 사중경금 때문에. 뭔가 예측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중경금 때문에. 자기 예측, 자기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럴 것이라고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와 두 번 만날 때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토를 만나면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토라고 하는 한정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 직관으로 연결되는 형태는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로 가봐도 되는데 못 가.